자,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문이 다음 이제 28일 이루어질 것이고, 자, 그 이전에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은 어제, 신문을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자, 법원에, 그저께죠? 네. 자, 어제입니다. 어제, 신문을 마쳤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4개의 가처분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헤드라인을 보더라도 이준석이냐, 국민의힘이냐. 정말 초유의 사태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이준석 전 대표가 억울할 수도 있겠다. 또 법적으로 대항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 내용으로 갈 일이냐, 이렇게까지 싸울 일이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도 내용을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 윤핵관도 타격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이제는 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점입 가경, 첩첩 산중, 또 본인을 둘러싼 지금 경찰 수사 16일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 경찰 소환 일정이 알려지고 있는데 응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신문을, 자, 가처분 신문이 심리를 또 거쳐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인이 경찰 소환 수사를 받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또 정치적으로 또 판단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가처분 법원을 가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전쟁을 벌이고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상이몽 여론이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질문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전체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진보층이나 중도층 일부에서는 진보 중도적 성격, 중도 진보적 성격이 있는 여론조사 응답자 측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너 억울하구나. 이른바 언더독 이펙트, 동정을 하겠죠.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보수층에서는 실곡의 배수진을 치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나를 추가 제명할 것이다.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선수치기를 하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을 내세우더라도 2024년 총선은 감당하지 못할 거다. 내가 비단주머니지 한동훈 장관이 비단주머니가 아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는 않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등 대꾸를 안 해.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악에 바칠 수밖에 없겠죠. 이거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속 외면당하고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성상납 의혹과 또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부분이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텐데. 자, 이 당대표 적합도를 한번 보시죠. 자, 유승민 24,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아주 압도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서 누군가가 당대표 깝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없어. 유승민 전 의원이 24.7%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 응답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을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거나 진보층이 많겠지.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경원이나 안철수를 많이 선택하고 또 일부는 이준석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그대로 동상이몽 여론이야. 이 동상이몽은 뭐냐? 자, 전체 응답자에서는 그래 유승민도 동정 여론이에요. 박근혜 때 박근혜에게 한 방 맞고 또 윤석열은 대학 후배인데 경기도 지사 경선에 나갔는데 또 윤심을 안고 온 김은혜한테 한 방 맞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진보층에서 볼 때는 안 된 거예요. 안 됐잖아. 그건 동정 여론이 나오는 거지.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핵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자, 현직 대통령과 정권 교체를 했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자, 전 대표가 대결을 한다면 결국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누구에게 힘을 실을 수밖에 없냐고요. 대통령 쪽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을 수 있는 뭐 반응이 나와야 되는 반응이 없어요. 이제 끝났다. 볼장 다 봤다. 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해서 집권 여당 가고 전당대회 할 생각이다. 그리고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가고 캐나다 가고 유엔 갔다가 순방하고 올 거야.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가 도무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체 여론은 자, 한성현님께서는 우리 한성현 가족께서는 이준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28일도 신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지금 뭐, 온통 국민의 힘, 집권 여당이 재판부에서 운명을 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자, 이준석 전 대표는 당헌 개정이 무효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소송 자격이 없다. 자, 이 헤드라인도 한번 보시죠. 과연 재판부에서 황정수 판사입니다. 자, 지난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새 비대위를 꿀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단은 지난 판결문의 내용도 가처분 인용도 보면 자, 부분 인용이지 전부 인용은 아닙니다. 부분 인용이라는 건 뭐냐? 자, 비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다르다. 이 부분은 법적인 구멍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였다는 대표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권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즉 구제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문이 인용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용이 됐던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당헌 당규 96조 1항이에요. 보완도 했고 그리고 새 비대위도 발족이 된 만큼 더 이상 이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분들도 대체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우리 한성현 님도 그렇고, 자, 왕돈이 님께서도 결국 국민의힘 내부는 민주당에 도와주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도 그렇고, 대체로, 중도층에서도 중도 보수층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윤핵관도 그렇고, 결국 집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그런 비판의 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핵관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사퇴를 하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이선 후퇴를 선언했고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동안 끊임없이 대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으니까 물러나라. 이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자라는 의견과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